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월 3일 많은 걱정 속에서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개파락 출발을 확인하고서 바로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인 게 국내 증시였죠. 장 초반에는 테마주들이라고 하면 우한폐렴 관련 반사이익 종목들이 강세를 유지를 했었지만 너무나 잠깐이었죠. 대부분이 다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그와 동시에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서 개파락 폭을 메웠습니다. 아쉽게도 금요일 폭은 도전을 하지 못했고 요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V자 반등 또는 N자형 반등으로 해서 진행된다라는 게 느긋하게 진행된다라는 게 팩트죠. 요 A 구간 또는 B 구간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B 구간처럼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3천 종목 이상이 하락하는 어마어마한 대하락장이 출현됐다라는 거예요. 뉴스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한 폐렴 이슈가 단순히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력 둔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외출이 제한이 되면서 소비 심리도 둔화될 것. 그것이 중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리스크로 미칠 전망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전 종목 하한가냐? 그건 또 아닙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종목과 상한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제약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우한폐렴 관련 반사액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략적으로 세봤는데 상한가 종목은 40개가 조금 안 됐었고 상승 종목은 30개가 조금 안 됐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80개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죠. 대부분이 한국 증시와 똑같이 우한폐렴 반사이익으로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사스 때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이번에도 역시나 시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거는 한글 이름으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노스이스트 팜이라고 해서 노스이스트 파마 동국제약인데 이 종목이 2003년에서도 이렇게 시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사스 터지기 전이 12월 12월이었는데 이때가 5위 안 정도였고 그리고 사스 터지는 그 정점 시점에서 7위 안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5위 안에서 7위 안 갔으니까 40%, 45%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죠. 국내 증시에 있는 무한폐렴 테마주들도 역시나 많이 올랐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특징적인 거는 한국은 상하한폭이 30%라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것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 한국 증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일단 한국은 바로 완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제 문제점은 사망자 없이 확진자들이 슬슬 치료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죠. 증시가 안 열리던 주말에 나왔습니다. 태국 쪽에서 에이즈 치료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제로 우한폐렴 환자한테 실험을 했더니 증세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눈에 띄게 좋아지게 호전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우한폐렴 이슈 그리고 앞으로 나올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동국제약그룹이라는 이 기업이 어떤 종목이냐? 중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얘네가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항에이즈 약물, 에이즈 치료제라는 거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번 우한폐렴, 과거 사스 때에서도 반사익,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로 해서 부각을 받았다. 국내에도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묶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테마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으로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벌써 상한가가 몇 개예요? 12월은 빼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세 번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7.5위 안에 있던 게 벌써 10위 안에 가까워졌어요. 1위 안에 170원 정도 하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600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1600원에서 1700원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 이걸 한국 증시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승 이전의 위치와 오늘 종가를 따져봤을 때 30%예요. 상한가 한번 갔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은 1000원이었던 주가가 아니죠. 1100원 수준에 머물렀던 주가가 오늘 상승을 거듭하면서 1700원 수준까지 도달했다. 얘는 더 간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거고 태국에서 입증된 그 치료 방법이 중국에게 도입되려면은 이번 주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바로 아니죠. 내일 바로 이 모멘텀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하한가에 이어서 내일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죠. 상해종합지수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내내 하락해봤자 이 수준인 거예요. 오늘 개파락 출발했던 그 위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이거는 내일 어떻게 반응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증시에는 분명히 반영이 돼요. 내일 정상적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반영될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음봉이 출현되게 됩니다. 전강후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약세 전환을 하죠. 그러면은 호들갑 떨면서 많은 종목들이 들썩이게 될 거고 시장에서도 공포감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 종목들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뉴스를 크게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치료자가 확인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중국 증시의 중장기적 경기 침체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시간 문제로 이제 해결될 문제인 거고 곧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내일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 많은 종목들의 하락과 함께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계단식으로 N자형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파락자들은 다 메울 거라는 거. 요 단계까지는 시간 문제인 거지. 내일 단박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번 주 안에 바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섭섭하죠. 누구 입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반등시켜 줄 것 같지는 않고 시간 끌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먼저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게 되고 그것이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주 주중에 이제 트럼프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그리고 볼턴의 증인 서는 것이 볼턴의 탄핵 증언이 무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탄핵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국내 증시에는 뭐 당장 상반기에 반영될 탄핵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 안에는 또 하나가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브렉시트도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다 해소됐다라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중국의 경기 침체도 시간 문제일 뿐 이제 추가 하락으로 반영돼봤자 요 양봉 내에서 해결된다라는 거 2100포인트 아래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서 반등할 것이라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100포인트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여기서 고무줄 놀이 하다가 줄다리기 하다가 밀당하다가 반등한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오늘 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많은 종목들 보이죠? 우한폐렴 테마주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족할 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반등은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쌍고점을 만들어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N자형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봤자 전고점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 일부 탈출 기회는 주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한폐렴 관련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3천 종목 이상이 하락했던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이 반영된다라는 거 추가 하락이 나올 때 국내 증시도 일시적으로 흔들린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흔들린 이후에 V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N자형, 지그재그 형태로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중국이 박쥐 먹는 것을 포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답은 에이즈 치료제와 같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제에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경기 침체는 4월 이전에 해소가 될 겁니다. 사실상 경기 침체는 그냥 단순한 불확실성일 뿐, 이번에 태국에서 발견한 치료법,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서 우한폐렴을 치료하는 걸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타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 1월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진행된 6거래일 동안 진행된 하락세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을 건데, 일부 종목은 이 가운데에서 좀 변동이 있었지만 시장이 회복될 때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 본래 모멘텀을 찾아서 주가를 회복시킬 2월이 될 거라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배운다는 점은 중국의 등락폭이, 이제 상한 폭이 10%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도 실제 사업과 연관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한다라는 거, 상한가를 기록할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아쉽게도 중국은 당일 단타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기억해 뒀다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국 증시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또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당분간 차이나 인버스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전망되던 중국 증시는 해소 국면에 놓여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추가 영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한폐렴 이슈에 미련이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한폐렴 이슈가 진행되면서 시장을 하기 나왔을 때 고생하시던 분들,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 이제 돌아오는 수순이니까 3일? 아니 4일? 4일만, 이번 주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셔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보답은 2월 시장이 대신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